자, 이번 시간에 고려사회 동요와 무신정권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고려사회가 동요가 왔다라는 것은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거겠지. 그래서 고려가 거란도 물리치고 잘 나갔지만 이 1100년대에 있었던 일들을 보면 자꾸 반란이 일어나고 혼란스러운 사건들이 자꾸 일어난단 말이지. 뭐 1125년에 이자겸의 난도 일어났고, 그리고 1135년 서경천도 운동, 1170년 무신정변, 모두 반란 사건인데 굉장히 비슷한 기간에 자주 일어나게 된다는 거지. 자, 그 중에 먼저 일어난 이자겸의 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이 이자겸의 난을 일으킨 이자겸은 대표적인 문벌 중에 한 명이야. 아주 가장 대표적인 문벌이지. 그럼 문벌은 도대체 뭐냐? 우리가 중학교 때는 문벌 귀족이라고 배웠을 텐데, 이 문벌은 여러 세대에 걸쳐서 중앙의 고위 관직을 차지하고 자기네들끼리 혼인을 하면서 권력을 독점했던 일종의 고위 관료 집단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경원 이씨 가문이 문벌 중에서도 가장 유력한 가문이어서, 이 가문은 누구하고 주로 혼인을 하냐면 왕실과 혼인 관계를 형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도표를 보면은 16대 예종이 있는데, 그 예종이 문경태후와 결혼을 하는데 이자겸의 딸이야. 근데 예종의 뒤를 이은 인종 때 역시 인종도 이자겸의 딸과 결혼을 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자겸이 굉장히 권력이 강했기 때문에 자기 딸을 두 번에 걸쳐서 2대에 걸쳐서 연속으로 결혼을 시키고, 그리고 예종이랑 인종은 부자지간이란 말이야. 그럼 어머니가 이자겸의 딸인데 인종 입장에서는 이자겸이 외할아버지지만 또 이모하고 결혼을 해버렸잖아. 그럼 외할아버지이자 장인어른이 돼버렸단 말이지. 그래서 이 정도로 권력이 강력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당연히 인종은 불안하겠지. 이자겸이 너무 힘이 세니까. 그래서 이 이자겸을 제거하려고 시도를 하는데, 그래서 일어난 게 이자겸의 난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통일신라 배울 때 신문왕이 김흠돌이 자기 장인인데 그를 제거하고 전제 왕권을 세웠는데, 인종도 비슷하게 하려고 했나 봐. 하지만 이자겸의 세력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이자겸은 바로 반격해서 권력을 장악하고 인종까지 암살하고 자기가 왕위에 오르려고 했지만 그건 실패합니다. 자, 그 과정에서 이 이자겸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개경의 궁궐은 불타버렸고 그 왕실의 권위는 매우 떨어지게 되는 거죠. 결국 이자겸의 난은 이자겸 세력 안에서 내분이 일어나는 걸 틈타서 반격을 해서 진압을 하긴 하지만 왕실의 권위가 흔들린 건 어쩔 수 없단 말이에요. 궁궐까지 불타버렸으니까. 자, 그리고 일어난 게 이제 서경천도 운동입니다. 이자겸의 난이 일어났으니 당연히 왕실의 권위는 떨어지고 뭐 궁궐도 불타버렸겠지. 그래서 인종은 실추된 왕권을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고 있을 때 서경 세력을 중심으로 개혁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이자겸의 난을 진압하긴 했지만 궁궐이 불타 없어지고 자신도 왕위에 빼앗길 뻔했기 때문에 권위가 약해졌다고 생각했단 말이야. 그때 등장한 게 묘청이라는 거지. 자, 묘청과 서경 세력은 어떤 주장을 하느냐? 개경의 기운이 다했기 때문에 수도를 옮겨야 한다고 주장했단 말이야. 그리고 당연히 서경으로 옮겨야 한다고 주장했겠지. 자, 그래서 이전에 이자겸이 반란을 일으키고 궁궐이 불타서 없어진 것도 다 뭐 때문이냐? 인종이 잘못해서가 아니고 개경의 기운이 약해졌기 때문이라는 거야. 당연히 인종한테는 귀가 솔깃하지. 왜냐하면 지금까지 일어난 고려의 이 모든 혼란이 자기가 문제여서가 아니고 땅의 기운이 문제였다는 거니까. 뭐 이거는 선생님의 나의 생각이지만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자, 하지만 이 개경에 수백 년간 수도를 삼고 있었는데 서경으로 하루아침에 옮기자는 주장을 반대하는 세력이 있었겠지. 이자겸은 죽었지만 문벌들은 남아있기 때문에 이 문벌들이 속한 개경 세력이 이를 반대합니다. 문벌들은 지금 수백 년 동안 권력을 잡고 있으면서 개경을 중심으로 삼고 있잖아. 근데 왜 갑자기
서경으로 가야 되냐? 반대를 하는 거지. 자, 그래서 개경 세력과 서경 세력은 천도를 둘러싸고 대립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서경 세력이 가장 크게 주장하는 게 고려는 현재 금나라와 사대 관계를 맺으면서 국가의 위신이 떨어졌다고 생각하고 있었어. 금나라와 사대 관계 맺은 게 얼마 안 걸렸단 말이야. 군신 관계 맺은 게 1126년인데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 1135년이잖아.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수도를 옮기면 금나라가 자기네들이 알아서 항복할 거고 36나라가 모두 조아릴 것이다. 이게 서경 세력의 주장이란 말이지. 개경 세력은 또 당연히 반대 의견을 내리겠지. 지금 서경에서 자꾸 공사할 때마다 사고가 터지는데 거기가 진짜 좋은 땅이 이럴 리가 있겠냐. 그래서 서경으로 천도가 잘 안 이루어졌단 말이야. 그래서 서경 세력은 여러 가지 무리수를 두게 되었고 결국 수도 이전은 없었던 걸로 흐지부지하게 될 위기에 처했단 말이야. 그래서 서경 세력은 반란을 일으키게 돼버렸고 결국 기다렸다는 듯이 개경 세력이 이끄는 관군에게 진압당하면서 서경천도 운동은 실패로 끝나게 되지. 자, 요약하자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요 요약된 내용을 한번 잘 보시고, 자, 풍수지리설을 내세워서 서경천도를 주장했고 그 서경 세력들은 그리고 이런 것들을 주장했다. 지금 실추된 고려의 위신을 되살리자. 서경으로 가면 이런 게 해결된다. 그러면 서경으로만 가면 칭제 권원하고 금나라 정벌할 수 있고 황제 칭호를 삼자. 이게 뭐와 관련이 있겠어? 왕권 강화와 관련이 있겠지. 금나라 정벌까지는 인종이 믿지 않았더라도 칭제 권원하고 황제 칭호 이렇게 공식적으로 또 한 번 다잡으면 자신의 왕권이 강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 근데 당연히 김부시특 개경 세력은 반대하고 여기서 이제 서경천도가 좌절되니까 반란을 일으켰다라는 거지. 자, 그리고 이제 무신정변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무신정변은 이전에 이자겸의 난과 서경천도 운동 같은 반란 사건이 일어나니까 이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전투를 벌여야 하니 무신의 역할이 커지게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정치는 문벌과 무신을 중심으로 정치 운영이 계속되지. 그리고 현재 지금 고려가 계속 혼란이 엄청나게 심해. 이 과정에서 무신들의 힘이 강해질 수밖에 없는 거야. 왜냐면 그 이전으로 돌아가면은 여진정벌이 1109년에 있었잖아. 이거 무신들이 가서 싸웠을 거 아니야. 인종 때도 마찬가지야. 이 두 개의 큰 반란을 진압하려면 당연히 무신들의 역할이 있었어야 되는 거라고. 하지만 무신들은 그런 역할에 걸맞는 대접을 못 받는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인종 다음 왕인 의종 때 무신 정변을 일으키게 되는 거지. 그리고 이 의종이라는 왕은 정치를 잘 살핀다기보다는 문신들과 술판을 벌이는데 여념이 없었단 말이야. 자, 그리고 무신에 대한 대우가 차별적인 게 계속 불만이니까 이 정중부가 이방이 주도하여 정변을 일으켰다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무신정변입니다. 정중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얘기가 있지. 정중부가 수염이 자랑거리였는데 옆에 사진을 보면은 그림을 보면 이 김돈중인가? 그 김부식의 아들이 문신인데 이 한참 나이도 많고 지위가 높은 정중부의 수염을 막 재미로 태웠단 말이야. 얼마나 함부로 돼 있으면. 그치? 억하심정이 당연히 있었겠지. 이게 정중부가 그냥 낮은 무신이 아니고 굉장히 높은 무신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수모를 당하는 것을 보면 고려시대 때 이 시기에 무신에 대한 차별이 있었으면 확실했던 것 같아. 그리고 또 이런 일도 있었단 말이야. 이 나이 어린 문신이 나이 많은 대장군의 뺨따구를 때리는 일도 벌어졌다는 거지. 자, 그래서 무신 정변이 일어나고 무신 정권이 들어서게 되는데 이 도표를 보면 여러 가지 것을 알 수 있는데 일단 눈에 들어오는 거는 무신 집권자가 자꾸 바뀐다는 거야. 근데 바뀌는 건 당연한데 기간이 굉장히 짧단 말이지. 집권하는 기간이 초기에는. 근데 이 집권 기간이 짧은 게 이방이 정중부한테 뭐 평화롭게 물려주고 그랬던 게 아니고 뭔가 무력을 통해서 그 이전의 집권자를 살해하고 다음 집권자가 들어서고 또 그 사람 다른 사람한테 죽고 이런 식의 일들이 반복이 된다는 거야. 혼란스러웠다는 이거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자, 무신정변을 일으켰을 때 이 무인시대라는 드라마의 등장인물입니다. 자, 무신정변은 정중부와 이의방이 주도했어. 왼쪽이 정중부고 오른쪽이 이의방인데, 자, 그 중에서 이의방이 먼저 집권을 했어. 하지만 이 이의방은 집권한 지 4년 만에 죽음을 맞았고, 이 이의방은 당연히 누가 죽였냐면 정중부가 죽인 거지. 그래서 정중부가 장악을 하게 된다. 근데 이 정중부도 곧 경대승이 출연해서 정중부를 공격했고, 정중부는 권력을 상실하고 사망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집권한 경대승은 여러 개혁을 추진하지만 또 건강이 좋지 않아서 일찍 사망해버리고, 이의민이 권력을 장악하게 됐는데, 이의민은 그래도 좀 오래 갔어. 오래 갔지만 역시 10년 좀 지난 다음에는 최충원에 의해서 살해당한단 말이야. 그리고 권력은 최충원이 권력을 장악하게 되고, 자, 최충원은 자신의 권력을 꾸준히 유지하는 데 성공해서 자식들에게까지 물려준단 말이야. 그래서 이 후손들에게 물려줘서 60년 최씨 무신정권을 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무신정권은 처음에는 집권자가 자꾸 바뀌면서 불안하다가 이제 최씨 무신정권이 들어서게 되는데, 그래서 이 무신들이 도대체 정치를 어떻게 했는지를 좀 볼 필요가 있단 말이야. 자, 무신들이 집권한 다음에는 기존에 있었던,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이성육부제로는 정치를 할 수가 없어. 무신들이 이성육부제를 운영하는 방식도 모르고, 이성육부제는 문신들이 주로 들어가서 했던 기관이기 때문에 문신들을 몰아낸 마당에 이 무신들이 다시 이 기능을 살릴 이유가 없는 거지. 그래서 무신들은 어떻게 했냐면, 처음에는 자신들이 모이던 중방이라는 곳에서 정치를 논의했다고 한다. 그래서 중방에서 정치를 주로 논의를 했대. 자,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아까 봤던 최충원이 집권을 하게 되면 이제 중방 가지고는 안 되니까 교정도감이라는 걸 설치해서 권력을 독점하게 되는데, 자, 교정도감은 정치 전반과 세금, 관리 감찰, 명령 전달 등의 여러 권한이 있어서 이게 국가의 핵심적인 권한인데, 최충원은 교정도감이라는 직속기구를 만들어서 자기가 컨트롤을 다 했다라는 거지. 그리고 무신정권들은 집권자들이 자꾸 남한테 죽어서 바뀌었잖아. 그래서 최충원도 자신의 신변 보호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서 사병 집단인 도방을 만들어서 자신을 경호하게 합니다. 자, 최충원의 뒤를 이은 사람은 최우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굉장히 오랫동안 권력을 유지하지. 그래서 최우는 교정도감에 더해서 정방이라는 걸 추가로 설치해. 교정도감을 없앤 거 아니야. 교정도감은 교정도감대로 남겨두고 정방이라는 거 하나 더 설치했는데, 얘가 지금 정방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말이야. 최우가 자기네 집에 설치했어. 그러니까 이 최씨 정권의 어때? 그 권한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자기네 집에 이런 문무백관의 인사행정을 취급하는 그런 기구를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왕보다 이 최씨 정권이 더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왕은 허수아비다. 이런 걸 알 수 있는 거지. 자, 그리고 군사적 기반도 다졌는데 삼별초라는 부대를 만들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몽골과의 항쟁을 벌인 삼별초가 맞습니다. 좌별초, 우별초, 신의군이라는 3개의 부대로 이루어진 부대인데, 자, 이건 역시 국가의 군대가 아니고 최씨 정권의 사병이란 말이지. 그래서 이렇게 구분할 필요가 있는 거야. 이 무신정권 초기에는 중방을 중심으로 운영을 했는데, 최충원이 교정도감을 만들었고, 최우 때 교정도감에 플러스 정방을 설치하면서 이 무신정권기의 지배 기구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고려 초기에 있었던 그 성종 때 완성되었던 이성육부제도 이런 것들은 전혀 작동을 안 하는 거야. 없애지는 않지만 작동을 안 합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걸 또 보냐면, 무신정권 기간 동안에는 이 지방 통제력이 약화되고 무신들이 토지를 약탈하고 과도한 세금을 부과했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로 농민과 하층민의 봉기가 자주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집권자들이 계속 바뀌잖아. 이의방도 죽고 정중부도 경대승한테 죽고, 자꾸 이 집권자들이 바뀌니까 요 무신 집권자들은 백성들의 삶에 대해서 신경 쓸 겨를이 전혀 없어. 자기네 살아나는 게 급급하기 때문에 과도한 세금을 부과해서 자기네들 세력을 넓혀서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단 말이야.
뭐 백성들이 뭐 살기가 힘들다 이런 거 지금 신경 쓸 때가 아니란 말이지. 내가 죽게 생겼잖아. 그래서 대표적인 반란이 어떤 게 있냐면 1176년에 일어난 망이 망소이의 난이고 1193년에 김삼이 효심의 난이 좀 대표적인데, 자, 망이 망소이의 난을 보자면, 자, 얘네들의 특징은 농민 반란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 사람들이 명학소잖아. 우리가 소라고 하면 향, 부곡, 소라고 해서 차별받던 특수행정구역이 있다고 했지. 이들은 이 차별받던 행정구역인 소 출신이란 말이야. 그래서 두 가지가 겹친 거야. 무신정변 이후에 삶이 힘들어졌고 또 다른 지역에 비해서 차별받았다. 이 두 가지 불만이 겹쳐서 반란이 일어났는데, 자, 이런 불만이 있었다는 것을 망이망소인의 사료를 보면 더 잘 알 수 있어. 자, 여기 보면 우리 고향을 현으로 승격하고 소 수령을 두어 어루만지고 위로하더니, 소라는 것은 원래 현도 아니고 지방간인 수령도 없어. 근데 현으로 승격해주고 수령을 둬서, 그러면 현으로 승격해주고 수령이 파견됐다라는 거는 주현으로 등급이 올라갔다는 거잖아. 근데 갑자기 이렇게 우리를 대우를 해주더니 갑자기 군대를 일으켜 토발하러 와서 우리 어머니와 아내를 옥에 가두었느냐. 우리가 주현이라고 하면 주현이 제일 높고, 그 다음에 관리가 파견되지 않은 속현이 그 다음이고, 특수행정구역 차별받았던 향, 얘가 제일 최하잖아. 그러니까 명학소는 소니까 차별받아서 불만이었는데 정부에서 반란 일으키니까 달래준답시고 주연으로 올려줘서 여기까지는 좋아. 근데 왜 갑자기 군대를 일으켜 토벌하러 오느냐. 그치? 그래서 망이망소이의 나는 일반적인 농민봉기의 특징도 가지고 있지만 지역 차별에 대한 항거의 의미도 있는 거지. 자, 김삼이 효심의 나는 남방의 도적이 봉기하였다. 왜냐하면 경상도 지역이기 때문에 남방이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세력이 굉장히 강력했다,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망이 망소이의 난, 김삼이 효심의 난만 있었던 게 아니고, 여기 보면 알겠지만 반란은 여기저기서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천민들도 많이 봉기를 하게 되는데, 자, 천민들은 왜 이때 봉기를 많이 일으키냐면 자극을 받았어. 어떤 자극을 받았냐면, 지금 하층민 출신의, 천인 출신의 권력자가 등장했단 말이야. 이민이라는 사람은 어머니가 종이었단 말이지. 원래 고려시대 때 부모 중에 한 명이 천민이면 자식은 무조건 천민이 돼. 그러니까 이민은 천인 출신인데 군인으로 출세해서 무신정변 이후에는 고려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왕보다도 더 높은 사람이 돼버렸단 말이야. 당연히 천인들이 자극을 받게 되는 거지. 내가 천민으로 태어났으니까 이렇게 살다 죽을 줄 알았는데 이민을 보니까 그것도 아니었네. 신분 상승 욕구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전주에서는 관노비가 봉기를 했다고 하고, 그리고 최충원의 산업인 만적의 봉기 계획이 있었다고 하는데, 자, 만적이라는 사람은 여기 보듯이 최충원의 산업이 출신이야. 이 사람은 그 최충원이 맞습니다. 최씨 정권을 열었던 최충원이 맞단 말이야. 최충원의 노비였는데, 자, 이 사람이 동료 노비들을 모아서 반란을 계획합니다. 유명한 말이 있죠. 장수와 재상의 씨가 따로 있겠냐. 우리 상전을 죽이고 우리가 상전 자리 차지하면 된다. 이게 만적의 생각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농민 반란 봉기 준비를 마쳤는데, 자, 밀고자가 있어서 반란은 실패하게 됩니다. 자, 이걸 보고 알 수 있는 게 뭐냐. 신분질서가 동요했다라는 거지. 고려의 신분질서가 흔들리고 있었다는 거야. 자, 이민은 최고 권력자야. 이 사람이 최충원한테 죽은 사람이지만 그 이전에 13년간 고려를 최고의 위치에서 다스렸던 사람인데, 모친은 여종이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모친이 여종이면 이민은 당연히 천인인데 어떻게 해서 군인이 되고 출세해서 최고 권력자까지 됐으니 천인들이 자극을 받는단 말이지. 그래서 만적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장수와 재상이 될 수 있는 사람 어찌 따로 있겠는가. 이민은 뭐냐 이거야, 만적의 주장은. 그러니까 이 무신정권 기간 동안에 천인의 반란이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